바퀴 사형수편에 등장한 시콜스키와 가이아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리벤지. 패배를 알고 싶다던 시콜스키는 지하격 투장에서 가이아에게 모래로 쳐맞고 10초마다 불알 공격을 당하며 처참하게 패배하였는데요. 이후 시콜스키는 리벤지 매치라며 가이아를 찾아옵니다. 가이아는 오늘도 예쁘시다며 씩 웃음을 보이는데요. 가이아는 이 뭔가 싶었던 시콜스키 뒤에 할머니와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카레를 주러 왔다고 말하자 가이아는 감사하다며 모처럼 찾아온 친구와 나눠 먹겠다고 하는데요. 시콜스키는 친구라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2. 식사. 환경이용권법 전문가 가이아는 사형수 시콜스키와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를 마친 시콜스키는 가이아가 잡는 건 모든 게 무기가 된다는 걸 생각하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이아가 빠르게 손을 움직이자 시콜스키는 쫄아버리는데요. 가이아는 빠른 손놀림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외치며 볼을 내버립니다. 방어를 위해 주먹을 쥔 시콜스키는 설거지를 하고 냄비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의 잔심부름을 해주니 저녁이 되어버리네요. 3. 뭐지? 자신이 뭐라는 것인지 자괴감을 느낀 시콜스키는 가이아가 빈틈이 없다 말하는데요. 밤이 되자 가이아는 잠자리에 누우며 시콜스키도 천장에 엎드린 자세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가이아는 1인당 하나만 파는 소고기를 2팩 사기 위해 시콜스키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데요. 가이아는 소고기를 2팩을 사서 신이 나서 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아는 시콜스키에게 러시아 음식을 만들어준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투정거리는 시콜스키에게 깎던 감자를 온 힘을 다해 던집니다. 시콜스키는 중지로 감자를 잘라버리며 가이아는 다음은 당근 차례라고 얘기합니다. 4. 기습. 빡이 친 것인지 시콜스키는 가이아에게 주먹을 쥐고 기습을 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가이아는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습 공격 자세로 식재료를 빠르게 다듬은 시콜스키는 러시아 음식이면 빨리 얘기하라 말하는데요. 가이아는 시콜스키의 손끝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콜스키는 초짜는 비키라며 가이아에게 러시아 요리를 대접하는데요. 자신의 특기는 요리라며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말하나 그 사이 가이아는 시콜스키 음식까지 모두 먹어치웁니다. 5. 성장기. 줄어든 옷을 입은 시콜스키가 가이아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시콜스키는 내 옷이 어떻게 된 거냐 묻자 가이아는 성장기냐며 웃어넘깁니다. 그리고 빨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라며 네 빨래는 네가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콜스키가 내 빨래를 내가 하냐며 되묻자 가이아는 그럼 홀딱 벗고 지내라고 말해버립니다. 이후 세탁기를 한 번도 안 써본 시콜스키는 빨래를 시도하는데요. 물과 세제를 모두 쏟아붓고 스위치를 누르나 세탁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힘을 주어 누르니 스위치는 부서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이 돌려버리겠다고 세탁기를 던져 돌려버리는데요. 다 빨아진 옷을 들고 시콜스키는 만족하고 말리려 하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빡이 친 시콜스키를 보고 온 가이아는 입김으로 시콜스키 옷에 물을 모두 날려버리자 옷이 바짝 말라버리는데요. 시콜스키에게 돌려준 옷은 사이즈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6. 목욕탕. 가이아의 집에는 욕실이 없었는데요. 이런 집이 아직도 있냐며 시콜스키와 가이아는 후지산이 크게 그려져 있는 목욕탕을 향합니다. 시콜스키를 보며 한 아저씨가 등을 밀어준다 말하자 가이아는 운이 좋은 거라 말하는데요. 과거 유명 때밀이었다는 이 아저씨의 이름은 겟나이였습니다. 겟나이가 시콜스키의 등대를 밀어주자 광이 나며 시콜스키는 피로까지 떨어져 나간 느낌이라고 만족을 하네요. 최근 몸이 망가져 일을 그만두었다는 겟나이 씨는 후지산을 오르는 게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시콜스키는 보답을 하려는지 겟나이 씨를 알몸으로 업고 목욕탕 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후지산 그림이 그려져 있던 벽을 오르자 겟나이 씨는 다시는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하네요. 7. 비켜라. 가이아가 청소하는데 시콜스키가 걸리적대는데요. 가이아는 방해가 된다며 여긴 1인실이니 싫으면 나가라고 말합니다. 시콜스키는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수 없다며 이곳은 2평짜리 투기장과 같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천장에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2평은 4평과도 같다며 자랑을 하자 가이아는 아래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요. 내장까지 함께 구워버리며 시콜스키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걱정합니다. 가이아는 내려와서 영역에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면 봐주겠다고 말하자마자 시콜스키가 잡고 있던 나무가 부러졌는데요. 가이아는 집을 아끼는 집주인 할머니 생각에 더 있을 수 없다며 이곳보다 좁은 집을 구해야겠다고 합니다. 시콜스키는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하며 자신이 집 수선을 한다고 말합니다. 8. 피크닉. 리벤지 매치를 한다더니 시콜스키와 가이아는 피크닉을 나가 있는데요. 공원에 선글라스를 끼고 누워 샌드위치를 까먹고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가이아에게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자 가이아는 함께 놀아주는데요. 이때 한 소녀가 시콜스키를 터치하며 이제 오빠가 술래라고 얘기합니다. 시콜스키가 꺼지라 말하고 아이가 울자 주위 분위기가 웅성대기 시작하는데요. 가이아는 아이를 울리지 말라 말하며 리벤지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술래잡기를 하다 시콜스키는 모래사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아이들이 말하는 10초 카운트에 깜짝 놀라며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합니다. 아이들은 울지 말라고 다독여주네요. 9. 노무라. 가이아는 이중인격자로 원래 본체는 노무라라는 이름의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이아의 변덕 때문인지 오늘은 노무라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시콜스키는 뭔지 모르겠는데 달라진 느낌을 받으며 잠이 덜 깬지 확인하는데요. 노무라를 가이아로 착각한 시콜스키는 이놈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하겠다는 노무라에게 시콜스키는 엎드려 절하고 패배를 인정하라 말하는데요. 노무라는 뭔진 모르겠지만 무릎 꿇고 패배를 인정하려는 순간 시콜스키는 노무라를 말립니다. 10. 그렇군. 노무라에게 행동을 보고 시콜스키는 가이아가 아니라는 걸 납득을 하는데요. 노무라에게 나와보라며 산책을 하자 말합니다. 산책이라고 하기엔 20km를 걸은 두 사람은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쌍둥이로 착각한 것인지 가이아가 언제 돌아오냐 묻자 노무라는 내일인지 몇 년 뒤인지 언제일지 모른다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시콜스키는 빨리 가이아를 찾아 결판을 지으려는 것인지 온 동네를 뒤지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과 함께 가이아를 찾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예상외로 빠른 복귀를 하는데요. 가이아는 20km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집 문 앞에서 엄청난 살기를 느낍니다. 가이아가 문을 열자 집안에는 러시아 레슬링 선수 알렉산더 가렌이 있었습니다. 11. 리벤지 2. 가렌은 사형수편에서 시콜스키에 얻어터졌던 레슬링 선수인데요. 시콜스키에게 리벤지를 하려는 것인지 집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이아를 알아본 시콜스키는 노무라는 또 감금이 된 건가 생각하는 순간 가렌과 마주하는데요. 그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인 것인지 생각하였지만 이는 가렌이 시콜스키를 보고 몸이 떨리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트라우마를 이기려 입원 중 시콜스키의 사진으로 방에 도배를 하였던 가렌은 떨림을 멈추고 공격을 시도하지만 귤시앗으로 가이아가 막아버리며 내 영토에서 싸우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의 힘의 차이는 명백하다 얘기하자 가렌과 시콜스키는 발끈하는데요.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가이아는 그럼 대리전으로 승부를 내자 합니다. 12. 장기 승부. 가이아는 귤시앗을 심어 10년 뒤 가장 많은 열매가 나오는 자가 이기는 승부를 제안하였는데요. 장난하냐며 두 사람은 서로 물고 뜯을 준비를 합니다. 러시아어로 덤비라는 뜻의 디바이를 외치자 이웃집 할머니가 나와 저게 무슨 뜻이냐며 가이아와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할머니는 디바이라 크게 외치며 두 사람을 디바이란 말 하나로 설득을 해버립니다. 세 사람은 디바이로 다양한 뜻을 전하며 일시휴전에 돌입하는데요. 가렌은 장기 승부 때문인지 지하를 파 임시거처를 마련합니다. 13. 반상회비. 어찌되었건 임시거처에서 눌러 살게 된 가렌에게 가이아는 반상회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받지 못할 걸 예상하였던 가이아는 그렇다면 손가락 씨름으로 결정하자고 말합니다. 두 개의 손가락이 절단된 오른손을 노리냐며 가렌은 속으로 비겁하다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가이아는 왼손으로 겨루자고 하는데요. 준비 시작과 함께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가렌은 가이아의 손톱에 그려진 국기를 보며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가렌은 반상회비를 러시아 돈 루블로 지급해버리네요. 14. 지명수배범. 나름 유명 사형수인 시콜스키는 옆집 남자에게 의심을 사기 시작하는데요. 이 남자는 경찰관으로 확증을 찾으려 가이아 집에 방문합니다. 부르마블을 하며 돈을 달라는 시콜스키 소리에 문을 박차고 총을 겨누는데요. 가이아는 화장실 청소를 걸고 승부를 하는 중이라며 옆집 남자 코이즈미 씨도 한판하자고 제안합니다. 코이즈미는 신이나 부르마블 게임을 하는데요. 부르마블의 여운을 가지고 직장으로 복귀한 코이즈미는 두 사람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검거수 1위의 형사가 되어버립니다. 15. 건망증. 시콜스키는 가이아의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고 자전거를 옆에 세워둔 채 집으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자판기 옆을 갔지만 자전거는 없어진 뒤였는데요. 이웃집 할머니는 요새 절도범이 상습 출몰한다며 시콜스키에게 설명해줍니다. 시콜스키가 운이 좋으면 돌아올 거라 말하자 가이아는 그럼 급한 쇼핑에는 너가 나의 다리가 되어줄 거냐며 협박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같이 찾아보자 말합니다. 한밤중 자전거 절도범을 찾아 제압한 두 사람은 자전거를 물어보지만 절도범은 자신이 아니라 말하는데요. 시콜스키가 잃어버린 자전거는 방치자전거 보관소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돈을 내고 훈훈하게 찾아오네요. 16. 편돌이. 시콜스키는 편의점 알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단골이 64번 담배를 달라 하자 이놈도 죄수냐며 자신의 죄수 번호를 말해줍니다. 쌉소리에 벙찐 단골 손님에게 가이아는 담배를 꺼내주는데요. 이후 도시락을 데우다 실수한 시콜스키는 염분 섭취는 고혈압과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며 걱정하는 척하지만 손님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가이아에게 패배하는 거라며 시콜스키는 꾸준히 알바를 하는데요. 그리고 진상 손님인 별칭 신이 들어옵니다. 17. 신. 진상 손님 신은 계산 전 손님을 기다리게 하냐며 쌍욕을 시전하는데요. 진상 손님 신은 하필 시콜스키에게 계산 안 하냐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시콜스키가 220엔이라며 잘라 말하자 신은 어디서 반말이냐 소리치는데요. 시콜스키는 잔돈으로 훅가시를 주며 돌려주려다 생각이 바뀌었는지 구슬처럼 동전을 뭉쳐서 줘버립니다. 벙쪄버린 진상신은 죄송하다고 말하는데요. 가이아는 진상신을 스카우트하며 편의점 알바로 일을 하게 됩니다. 18. 피로시키. 가이아는 가렌과 시콜스키와 함께 어떤 음식점에 방문하는데요. 가이아는 두 사람이 따라오지 말라 하였지만 따라왔다며 요리사에게 음식을 건네봤습니다. 이번엔 기필코 기절시켜주겠다는 요리사의 요리는 피로시키였는데요.
뭔지 모르고 따라온 가렌과 시콜스키가 한 입 먹자 목을 잡고 맵다 외치며 물을 찾아댑니다. 요리사는 이 요리에 들어간 것은 신품종 고추인 오거라고 얘기합니다. 악마의 모양을 한 고추는 맹독과 같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가이아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이며 하늘에 날린 뽕에 취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내가 졌다고 요리사가 말하며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데요. 집으로 돌아간 가렌과 시콜스키 그리고 가이아는 하루 종일 피똥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 휴가다. 가렌과 시콜스키, 노무라, 옆집 할머니는 여름 휴가를 나왔는데요. 이 파티는 집주인이 주최하는 바비큐 파티였습니다. 수영복을 놓고 왔다는 옆집 할머니의 말과 함께 자위대 특수부대 4인방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가이아의 지휘로 함께 움직이던 자위대로 그들의 전력은 한개 연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자위대는 이곳은 자신들의 영역이라며 얼른 철수를 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뒤에 노무라를 보고 가이아로 착각하여 깜짝 놀라며 쫄아버립니다. 노무라인 걸 알게 된 자위대는 넌 우리의 동료라며 저놈들을 철수시키라고 말하는데요. 싸움으로 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 노무라는 깡통차기로 승부를 내자고 합니다. 20. 술래. 집주인 할머니 팀과 자위대 팀으로 나뉘어 깡통차기가 시작되는데요. 처음 술래는 시콜스키였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자위대 칼잡이가 칼을 깡통에 던지나 시콜스키는 손으로 칼을 잡아 던져 돌려줍니다. 이후 특수 소재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쌍둥이 공격을 막아내며 세 사람을 잡아냈는데요. 하지만 땅속에서 깡통을 차버리는 마지막 자위대는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콜스키는 패배에 대한 사과로 노무라와 가렌, 집주인 할머니에게 엎드려 사죄를 올리네요. 21. 공격. 자위대 술래로 시작되는 이번 게임에서 가렌은 어떻게 싸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데요. 가렌은 나무에 몸이 가려지지 않아 시작과 동시에 발견되며 탈락합니다. 이 틈에 파라솔과 함께 시콜스키가 접근하나 들켜버리는데요. 탈락한 시콜스키는 깡통 쪽으로 퇴장합니다. 이때 노무라가 시콜스키 등에서 등장하며 달려가나 자위대에게 따라잡혀버리네요. 하지만 의자에 앉아있던 이웃집 할머니가 깡통을 차버리며 간단하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위대는 할머니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영역 승리를 가져갔지만 할머니는 마침 카레가 되었으니 다같이 밥을 먹자 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날 시콜스키는 선크림 바르는 걸 까먹은 걸 깨닫습니다. 22. 육아. 벽에서 자고 있던 시콜스키에게 한 아이가 할로라며 인사를 하는데요. 가이아는 203호의 아이 테라얌이 슈지를 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콜스키가 아이를 째려보자 아이는 울려고 하는데요. 가이아는 슈지는 한번 울면 초특급이 붙을 정도의 울보라며 10시간 우는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이후 스콜스키의 표정이 바뀌는데요. 몇 초 사이에 위험한 순간을 넘긴 두 사람에게 슈지는 히어로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강력한 펀치에 아무 반응이 없자 가이아는 시콜스키에게 눈치를 주는데요. 두 번째 공격에서는 아이가 시콜스키의 불화를 가격하며 진심으로 아파합니다. 낮잠을 잘 때까지 잘 견뎌온 두 사람에게 슈지의 엄마가 나타나는데요. 슈지는 돌아가기 싫다며 울지만 시콜스키는 가면이 얼어 오늘은 봐주겠지만 다음엔 용서하지 않겠다며 울지 말고 더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는 표정이 바뀌며 다음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리네요. 시콜스키도 정이 들었나 봅니다. 23. 까톡. 핸드폰을 바꾸려는 가이아에게 시콜스키는 현대인들은 너무 핸드폰에 의존한다고 말하는데요. 핸드폰을 바꾸면 너에게 줄까 했었다 말하자 냉큼 핸드폰을 받아버립니다. 그 뒤로 까톡을 배운 시콜스키는 말을 안 하고 가이아에게 까톡만 하고 있는데요. 시콜스키는 편리한 거는 이용한다며 속도 조작으로 손가락 순발력을 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이아는 시콜스키가 하이킹에서 주변 환경을 볼 생각도 안 하자 호흡을 모아 고함을 질러댔는데요. 산정상에서 울려 퍼진 고함은 마을 전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며 하늘의 고래구름을 보게 만듭니다. 고함에 놀라 핸드폰을 놓친 시콜스키의 핸드폰은 망가졌으며 가이아는 꼭 연락할 일이 있으면 공중전화를 쓰라고 말하는데요. 시콜스키는 과거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사양합니다. 24. 소노다. 사형수 편에 등장하였던 소노다 형사는 술에 취해 있는데요. 사형수들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찰들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노다는 바람을 쐬러 술에 취하면 방문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데요. 여기에는 사형수 시콜스키와 가이아가 별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행운이냐며 소노다는 시콜스키에게 돌진을 하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오바이트를 하고 흔들거리며 옥상에서 추락을 하는데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죽을 위기에 처한 소노다를 시콜스키가 구해주나 소노다는 시콜스키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소노다를 축하해주는 가이아에게 너도 범죄은 닉지라 말하자 얼탱이가 없는 가이아는 소노다를 기절시켜버리네요. 기절하고 깨어난 소노다는 꿈이었냐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25. 파션.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패션쇼에 나올 법한 옷을 입은 친구 신도를 만나는데요.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콜스키에게 신도는 자신의 옷장으로 초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옷을 입어보자 시콜스키는 자신도 모르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신도는 부끄러워 말라며 파션은 원래 그런 거라 말합니다. 가렌도 옷가게에 방문하나 맞는 옷이 없다며 옷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는지 이웃 할머니가 가렌에 맞는 옷을 떠줬으며 이 옷은 가이아와 시콜스키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사람은 이 옷은 자신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파션이라 말하네요.
26. 언제 싸워? 저녁을 준비한 가이아는 시콜스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콜스키는 밖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본 휴전 소식에 자신과 가이아가 뭐가 다른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렌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렌은 누가 더 많은 열매를 열게 하는 승부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두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 순간 거대한 남자가 돌을 던지는데요. 두 사람을 모두 이겼던 한마 잭이 등장하며 나도 언제든 승부를 받아주겠다며 돌아가고 시콜스키는 의욕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콜스키는 모두 잡아먹겠다며 가이아 먹어치워주마라고 소리치는데요. 저녁을 차려놓았던 가이아는 좋아 얼른 먹자며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의욕 넘치던 시콜스키는 갑자기 급할 거 없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1. 아흔. 서로 죽이려는 사이에서 거의 가족처럼 지내게 된 시콜스키와 가이아의 집에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가이아는 야릇한 소리로 아으시라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합니다. 교감신경에 자극이 좋아 죽어버리겠다 말하자 시콜스키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냐고 묻는데요. 이건 코타츠라 말하고 가이아는 이것은 인물 문화의 산물이라고 말하자 시콜스키는 이 정도 추위에 그딴 거에 의지할 마음은 없다고 합니다. 가이아는 넌 지금 인생을 손해보고 있는 거라며 강요하진 않는다 하고 밥 준비를 하러 가는데요. 시콜스키는 뭔지 궁금하긴 했는지 코타츠 안에 멈출 수 없는 발을 집어넣게 됩니다. 발만 살짝 넣었을 뿐인데 발에 혈액이 요동을 친다며 이건 너무 포근해서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몸이 저절로 빨려 들어가며 이건 마치 끝없는 늪과 같다 말합니다. 늪에 빠졌을 때 응급 상황을 생각하며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던 시콜스키는 엄마 품을 생각하더니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벽에서만 숙면을 취하는 자신이 이렇게 잠이 든 것에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저항할 엄두조차 하지 못한 시콜스키는 저녁상이 차려지기 전까지 온몸이 빨려 들어가며 결국 온몸을 식탁에 쳐넣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밥상이 차려지자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코타츠 이불 쟁탈전을 하며 이불이 찢어지고 나서야 쟁탈전은 종료되네요. 2. 리벤지. 가이안의 집주인 할머니는 이웃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웃집 할머니가 요통으로 걷는 것도 힘들다 말하자 집주인 할머니는 자신의 전속 안마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윙크를 세려버립니다. 벙쪄버린 요통 할머니는 전속 안마사 시콜스키를 소개받는데요. 집주인 할머니가 평소처럼 부탁한다며 용돈도 잊지 않고 주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형수로서 엄청난 손가락 훈련이 돼 있는 시콜스키는 미세한 틈새와 흠집, 균열까지 포착하며 탈옥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능력을 경혈에 적용하자 요통 할머니는 아앙하며 허리가 가벼워진 것을 넘어서 마치 허리가 사라진 게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아버립니다. 그 증거로 요통 할머니는 집까지 뛰어서 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집주인 할머니는 이참에 가이아에게도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는데요. 자신이 한턱 쏜다며 시콜스키에게 부탁하자 시콜스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건 리벤지의 기회라며 썩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먼저 통증을 느끼는 경혈을 자극한 뒤 드디어 복수극의 시작인지 펀치를 날리려 하는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엄청난 속도로 가이아는 항복을 외치며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어올리는데요. 깜짝 놀란 시콜스키는 간지러워 미쳐버리겠다는 가이아를 보며 리벤지 아닌 리벤지에 성공하며 묘한 쾌락을 느끼며 그날 밤 꿀잠을 자게 됩니다. 3. 미신. 도시 전설 분신사바는 오시붐이 적힌 종이 위에 동전을 놓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신탁을 받는 개쌉소리 미신인데요. 이런 개쌉소리 미신을 시콜스키와 가이아 그리고 가렌까지 합세하여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이아에게 가렌과 시콜스키는 이런 걸 믿냐며 이건 속임수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하는데요. 심심풀이로 해보자는 말에 분신사바가 시작되며 한 영혼이 모습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신 거면 얘로 가달라고 하자 손가락이 움직이나 가렌과 시콜스키는 가이아를 의심합니다. 여러 질문을 하던 중 이 중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질문에 동전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렌과 시콜스키가 신탁을 거절하며 서로 자신이 제일 강하다는 쪽으로 동전을 움직이려 합니다. 분신사바의 신탁 영혼은 땀을 흘리며 당황해하는데요. 분신사바는 중도 포기를 하면 천벌을 받으며 자아가 붕괴된다고 하나 시콜스키와 가렌의 엄청난 기백과 압도적인 힘을 본 분신 영혼은 공포를 느끼며 귀신이 중도 포기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찌그러진 동전을 보며 가이아는 귀신이 없던 거냐 아쉬워하고 분신사바 놀이는 끝이 나네요. 4. 냥냥. 가이아는 시콜스키를 보며 이 자식 꽤나 남자다워졌다고 말하는데요. 시콜스키 얼굴에 세 줄 상처가 나 있으며 가이아는 넌 칸탄의 영역을 침범했으니 그리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녀석은 이 마을에 얼마 전 정착하였으며 요란하게 영역 다툼을 벌이는 유명한 야옹이라 하는데요. 살벌한 왁구로 사람들이 다가오면 양양 펀치를 날리며 위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칸탄이라고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시콜스키도 쓰다듬어 주려다 얼굴에 스크래치가 생겼으며 두 사람은 칸탄을 찾아보러 나서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칸탄은 한 공터에 쓰러져 있으며 걱정이 된 시콜스키는 칸탄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그건 칸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는데요. 칸탄의 오줌이 섞인 모래를 온몸에 뿌리며 가이아가 칸탄에 대한 예의를 보이자 순간 시콜스키는 트라우마가 발동할 뻔하였는데요. 영역을 이용한 예의를 보여준 가이아에게 칸탄이 다가오며 가이아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닥터쿠레에게 전화를 하자 닥터쿠레는 당신이 전화를 하다니라 말하며 얼른 칸탄을 데려오라고 말하는데요. 치료를 받은 칸탄은 가이아 집에 머물렀으며 상처가 치료되자 생선을 집 앞에 놓고 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나름의 보온을 보여준 칸탄은 또 길거리에서 쌈박질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5. 청소부. 공원에서 한대머리 남자가 도시락을 먹으며 잡지를 보고 있는데요. 식사를 마쳤는지 당당하게 쓰레기를 놓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네 봉사꾼인지 청소를 하고 있던 가이아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달라고 웃으며 부탁하는데요. 개상냥한 웃음을 보여주지만 대머리 남자는 뭐 같다며 너에게 피해가 갔냐고 입을 털기 시작합니다. 가이아는 종이 잡지는 매우 위험하다며 나무젓가락을 잡지로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머리 남자는 급 상냥해지며 빤스런을 합니다. 가이아와 함께 시콜스키와 집주인 할머니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외로 시콜스키는 가정부로 일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으며 그 덕인지 감옥에서도 신축처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지경에 올라섰다 말합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프라이드를 보이며 자신이 지울 수 없는 얼룩은 없다고 말하는데요. 가이아는 너에게 적절한 장소가 있다며 시콜스키를 데려갑니다. 바키의 집으로 데려가 버리자 시콜스키는 이게 뭔 상황이냐며 벙쪄버리는데요. 이곳은 욕설과 예술의 조합인 거리라며 가이아가 쫄았냐 묻자 시콜스키는 보람이 있겠다며 낙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미쳐버린 청소로 바키 집 앞을 신축처럼 만들었으나 다음날 와보니 거리는 다시 낙서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키의 원한이 가득한 이 거리는 시콜스키의 결벽증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였네요. 한 남자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으며 6시까지 꼭 가겠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은 예전에 자신이 아니라며 혹시라도 지각하면 헤어질 거라는 약속까지 해버립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사귀었지만 현재는 진심이 되었다 생각하며 한 사건을 떠올리는데요. 이 남자는 과거 공공전화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두 거안이 들어닥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은 사형수편에서 등장하였던 제칸마와 시콜스키였으며 두 사람이 전화박스에서 싸우는 틈에 껴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는데요. 지인들에게 말하였지만 개쌉소리만 나며 무시를 당하였고 현 여자친구만이 진지하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어깨빵을 하고 지나가는데 어깨빵을 한 남자는 시콜스키였습니다. 시콜스키를 보자마자 이 남자는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데요. 가이아는 시콜스키에게 너 또 뭔 짓거리랬냐 묻습니다. 그리고 전화박스 남자는 오히려 이건 기회라며 시콜스키의 포악함을 담아내겠다고 영상을 찍으며 시콜스키를 미행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찍어대며 전화박스 남자는 순간 시간을 보고 데이트 시간을 떠올리는데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시콜스키가 다가오고 너희 새끼 날 미행했냐 말하며 전화기를 두동강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화박스남은 시콜스키고 나발이고 늦으면 헤어지게 되니 일단 약속 장소로 냅다 뛰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든 전화를 해야겠다며 트라우마가 있던 전화박스에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결혼을 해달라 소리치는데요. 이건 진심이라는 대답과 함께 시콜스키와 여자친구 모두 전화박스로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화박스 안으로 달려온 여자친구와 포옹을 하며 순간 시콜스키는 개뻘쭘한 상황에 처하는데요. 이를 가이아가 데려가며 전화박스남과의 인연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시콜스키를 떠올리며 강자에게 새겨진 흉터는 훈장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도 사형수편에서 시콜스키에게 개털린 남자였으며 시콜스키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콜스키가 가이아에게 털린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제 시콜스키는 강자가 아니라며 이 흉터는 치우기라 하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준다고 시콜스키를 찾아갔으며 바로 죽방을 날리려 합니다. 하지만 할로윈으로 동네 꼬마들이 방문하여 둘의 싸움은 멈춰지게 되는데요.
흉터남은 얼간이가 다 되었다 소리 지르고 다시 싸우려 하지만 가이아가 서로의 위압감을 증명하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 증명하라 말합니다. 할로윈에 맞는 분장을 세려버리고 가이아는 그럼 이제 시작하자고 말하네요. 할로윈 과자 쟁탈전으로 이웃집에서 위압감으로 과자를 많이 빼앗아온 자가 승리한다고 가이아는 얘기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승부는 시작되었다며 빠르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 집이나 배를 눌러대며 상남자도 오줌을 지리게 만들어버리는데요. 과자를 주어도 명과를 내놓으라 협박하며 동네 곳곳에서는 엄청난 비명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콜스키와 흉터남이 간발의 차로 승부 결과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가이아는 이 두 사람보다 많은 과자 더미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이고 가이아에게 겁박받은 남자는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터남은 너가 고전하는 이유를 알겠다며 시콜스키를 응원하며 떠나갑니다. 바다로 향한 시콜스키와 가이아는 또 승부를 겨누고 있는데요. 낚시 대결을 하고 있으나 가이아만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내가 승리한다 가이아가 말하는 순간 동네 낚시꾼이 다가오는데요. 시콜스키를 보며 물고기들은 예민하여 살기도 감지한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주인이 있다며 아직 누구도 낚아올린 적이 없다고 말해주는데요. 시콜스키는 급 관심을 보이며 위통을 까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가이아는 웃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도 승리를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 낚시대를 집어드는데요. 가이아가 낚시대를 끌어올리자 주인 물고기를 잡은 시콜스키가 등장하며 가이아는 환한 미소를 보입니다. 시콜스키가 입수 전 가이아는 몰래 낚시줄을 감아놨으며 또 승리는 가이아에게 돌아가는데요. 낚시꾼 아저씨와 식사를 하는 중 아저씨는 시콜스키가 빠기쳐 이번엔 대어를 잡기 위해 혼자 바다로 나갔다고 얘기해줍니다. 일본에 엄청난 태풍이 들이닥치며 가렌은 태풍 속에서 무언가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집주인은 비 오는데 뭘 하고 있냐 묻자 가렌은 승패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가이아와 시콜스키와 함께 심었던 식물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간 벙쪄버린 집주인은 니네 집에 넣어놓으면 되지 않냐 말하자 가렌은 벙찐 표정을 짓는데요. 그리고 태풍으로 집주인에게 무언가 날아오자 손으로 아작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집주인은 손이 베었다며 자신이 치료를 해주겠다 말하고 가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땅굴을 파고 지내던 가렌의 집을 보며 용케도 이런 곳에서 잘도 산다 말하는데요. 집주인은 시끌벅적한 너희들과 지내니 자신은 너무 아늑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렌도 산속에서 혼자 지냈다고 얘기하자 집주인은 농담으로 동거라도 할까라며 너스레를 떠는데요. 이때 가렌의 심장이 어택을 맞아버리며 가렌은 집주인에게 긴장을 하고 있다며 이건 무언가 다른 긴장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더 심하다며 태풍에게 이 소리를 묻히게 해달라며 기도까지 하는데요. 이때 가이아가 들이닥치며 태풍이 지나갔다고 나와보라 얘기합니다. 무지개를 보던 가렌은 정말 예쁘다 말하는데요. 시콜스키는 어울리지 않는다 말하고 투닥거리며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시콜스키는 벽에 매달려 자고 있으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지하격 투장에서 가이아를 쳐부수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모두 시콜스키를 외치며 디바이 행가레를 시작하는데요. 선수들도 시콜스키를 맞이하며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패배한 가이아마저 다가오며 네 덕분에 해방이 되었다 말하는데요. 하지만 순간 가이아 표정이 변하며 좋은 꿈을 꾸고 있냐며 웃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깬 시콜스키는 식은땀을 흘리고 가이아는 일어났으면 밥상이나 차리라 말하는데요. 새해 첫 꿈을 정몽이 된다는 미신을 생각하며 시콜스키는 고개를 숙입니다. 도쿄에는 엄청난 폭설이 내렸으나 한 곳만은 눈이 쌓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위통을 까고 시콜스키가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집주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가이아는 4시간에 걸친 역작 티라노사우루스를 보여주는데요. 집주인은 일대 제설 작업을 시작할 거라 말하자 가이아는 환경을 이용해보자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아는 정체불명인 고기 덩이리를 준비하는데요. 이 고기는 도쿠가와에게 구해온 고대 공룡고기였으며 이 고기를 하수도에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땅울림이 생기며 사람들은 밑에 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한 남자가 다가오며 고기를 마구 쳐먹습니다. 가이아와 시콜스키가 번갈아가며 고기를 놔두자 지하에는 엄청난 열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고대에서 온 피클이 고기를 먹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으며 이 열기 때문에 도쿄의 눈길은 모두 녹아내립니다. 한 알바생이 풍선 할달량을 해결 못해 개털리고 있는데요. 이 알바생은 나지마 유코였으며 점장은 오늘 알바생 둘이 더 들어오니 잘 좀 부탁한다며 사라집니다.
나지마 요코는 또 멍 때리고 있으나 새로운 알바생 중 한 명은 하나이에게 모든 풍선을 넘겨주고 탐욕스럽게 살라며 팔짱을 낀 모습을 보이는데요. 요코는 뭔 짓거리냐며 이러면 자신이 혼난다 말하지만 새로운 알바생은 아가리 싸움을 하며 난 지금 진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처 어린이들이 다 달려오며 악당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의도한 것인지 우연인지 어찌되었건 풍선이 자연스럽게 퍼지며 요코는 순간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참이 다가오며 자신은 이미 할당량을 다 채울 것 같다고 풍선이 더 있냐 묻는데요. 마지막 풍선을 주려는 순간 풍선이 바람에 날아가자 이 신참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점프하며 풍선을 잡아채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코는 순간 압도적인 프로의식에 당황하며 의식을 한 것인지 드디어 개처럼 짖기 시작하는데요. 이날 연기를 토대로 배우 나지마 요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신참인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알바비를 받고 대화를 나누네요. 시콜스키는 뭔 생각인지 고급 러시아 요리 초대권을 가이아에게 주고 있는데요. 가이아는 섬뜩하다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콜스키는 우연히 얻었을 뿐이고 너에게 리벤지전 행복감을 주려 한다는 쌉소리를 날리는데요. 기한이 내일까지인 티켓을 보고 가이아는 의심을 계속하나 꼭 먹어보고 싶었지만 빚질 생각 없다며 티켓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등장하고 크리스마스 파티 때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다음날 가이아는 냉장고를 보고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데요. 그리고 노무라가 등장하며 시콜스키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계획된 방해꾼이 사라졌다며 시콜스키는 흡족한 미소를 짓는데요. 러시아에서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에 해당한다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하지 못한 노무라에게 파티를 열어줍니다. 언젠가는 가이아에게 해방을 시켜준 다 생각하며 케이크를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1. 전통.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일본 전통 행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전통 행사는 악귀를 쫓아내고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며 귀신에게 콩을 던지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순간 시콜스키는 벙 쪄버리며 과거를 생각하는데요. 순간 시콜스키가 방어 자세를 취하자 가이아는 안심하라 말합니다. 귀신은 자기가 맞는다며 가이아는 이웃집 슈지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귀신의 엄청난 포스를 보고 슈지는 쫄아버리지만 슈지는 과거 시콜스키의 가르침 때문인지 물러서지는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엄마에게 물러서라며 콩질을 시작합니다. 가이아는 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엄청난 충격으로 땅에 처박히는데요. 슈지와 엄마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표정을 짓자 가이아는 빤스런을 쳐버리고 시콜스키는 안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김밥을 먹으며 놀고 있는데요. 슈지의 엄마가 집주인에게 콩을 건네주자 집주인은 콩은 나에게 수만큼만 가져가겠다고 17개만 가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본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구라치지 말라 소리치네요. 2. 초강자. 과거 어느 순간 가이아와 모토베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모토베는 가이아에게 시콜스키라는 사내가 있다며 그는 너가 맡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밤놀이를 할 거라 말하며 칼을 꺼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현재 가이아와 시콜스키가 모토베를 찾아왔으며 둘이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자 순간 모토베는 벙찐 표정을 짓습니다. 시콜스키는 이 영감탱이 여간 내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가이아는 집주인이 물건을 전해달라고 했다 말하는데요. 모처럼이니 장소를 옮기자 하고 세 사람은 벚꽃을 보며 술을 빨기 시작합니다. 모토베는 과거 이 귀한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으나 상대가 좋지 않아 맛이 전혀 나지 않았다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너무 맛있다 말하며 가이아에게 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콜스키는 모토베를 보며 제케머에게도 패배를 안겨주었고 이자를 이기면 자신이 가이아를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며 덤벼볼까 생각하는데요. 이때 모토베가 일어나 시콜스키를 내려다봅니다. 3. 살기. 시콜스키는 살기를 느꼈나라 생각하며 모토베는 넌 강자이니 자신이 상대해주겠다 하는데요. 그리고 모토베는 술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아는 이미 취해서 마탱이가 갔으니 러시아 강자인 너가 상대해달라 하는데요. 시콜스키는 난 술에 취해 본 적이 없다 말하고 두 사람은 신이나 술을 먹어대기 시작합니다. 졸고 있던 가이아가 일어나자 공원은 축제판이 되어버렸는데요. 엄청난 술병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술을 제공하였고 두 사람의 술 대결 배틀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시콜스키가 순간 가버릴 것 같다 생각할 때 모토베는 술병을 쥐고 고개를 선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좋은 여행이었다 말하자 시콜스키는 쓰러지며 두 사람의 배틀은 모토베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무도에 더 힘을 써보자며 연막탄을 치고 사라지는데요. 시콜스키는 졌지만 기분이 좋다 생각하며 꽃놀이가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4. 프로 격투게임 프로게이머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큰 시합을 앞두고 입스에 빠져 있었다며 이것은 운동장애라 얘기합니다. 세계 최고 즉 제1이 되고 싶다는 이 집착으로 인해 종합격투기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 없었다 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게임센터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가이아와 시콜스키를 만나게 됩니다. 러시아어로 초르트를 외치며 시콜스키는 개 빠기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이아는 흥분하면 이길 것도 이기지 못한다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프로게이머는 반발심이 들었다며 가이아에게 도전을 합니다. 시작과 함께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프로게이머가 패배하며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요. 거기다 초보자인 가이아에게 패하자 얼탱이가 없었는지 가이아에게 직접 비결을 물어보는데요. 가이아는 자신은 과거 포로로 잡혀 돼질 상황에 각성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은 상대의 공격을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프로게이머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싶었는지 가지고 있던 압박감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게임 대회에서 여유있게 우승하였으며 반대로 시콜스키는 동네 꼬마들에게도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 빤스런 롯본기에서는 오키자 쇼조 40주년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쇼조가 연설을 하는데요. 자신의 그림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의 감수성이라며 잘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엔 시콜스키와 가이아도 참석해 있으며 가이아는 10년 전부터 유명화가인 쇼조와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오는 건 자유지만 신뢰되는 행동은 하지 말라 말하였지만 시콜스키는 한 그림을 보자 껴안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비원들이 소리치나 시콜스키는 그림을 들고 순간 빤스런을 치는데요. 이를 가이아가 막아세우며 장난 그만 치라 얘기합니다. 6. 어머니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며 모두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때 쇼조가 소리치며 보는 사람의 감수성이 그림 가치를 만들어준다고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가로서는 이보다 기쁠 수가 없다며 시콜스키의 객기를 칭찬하여 주는데요. 이때 시콜스키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며 퍼포먼스로 마무리됩니다. 과거 길을 잃고 모든 것을 버렸던 시콜스키에게 어머니를 만날 방법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쇼조가 그린 그림은 실제 시콜스키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었으며 이를 보자마자 돌아버린 시콜스키는 그림을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쇼조는 이 그림은 러시아 시골 여행을 할 때 그렸던 그림이라며 당시 이 여인은 자네를 보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쇼조는 이 그림을 시콜스키에게 주겠다고 말하였지만 시콜스키는 거절합니다. 지금은 기억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의 죄를 속죄할 시간에 다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고 다짐하네요. 7. 부아프 가이아와 시콜스키의 동거 현장에서는 부아프라는 소리가 들리며 두 사람은 살기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엄청난 왁구들을 보여주며 서로에게 이상한 표정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콜스키는 무언가를 깨닫는데요. 가이아의 표정은 무언가 다르다며 너무 유연한 표정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이아는 과거 전장에서 표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엄청난 표정으로 상대를 압도했다고 하는데요. 30개나 되는 표정근이 오늘날 시콜스키와 내기에서 빛을 발하며 모자를 벗기 시작합니다. 모자를 벗으니 시콜스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거꾸로 된 가이아를 생각하며 패배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밖에서 가렌이 미끄러지며 두 사람을 이기는 데 성공하네요. 8. 인터뷰 가렌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으며 시콜스키에 대해 말하는데요. 그놈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라며 흉악한 범죄자가 그의 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이 멀어버려 마치 사랑에 빠진 것과 같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또 시콜스키에게 패배하였던 한 남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얼굴이 날아가 버린 타테오카가 인터뷰를 하며 그는 물러진 게 아니라 가이아의 군인 페이스에 완전 말려버렸다 말합니다. 그는 가이아의 4평짜리 방에 구속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제칸마도 이겼던 초강자 모토베는 담배를 물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점원이 금연구역이라며 당장 담배를 척끄라 하자 죄송하다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친밀해진지 모르겠지만 투사로서 두 사람은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 하는데요.
결착의 시간을 기다려보자 말하며 또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점원이 또 달려오네요. 9. 상남자.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상남자의 대결인 사우나 버티기를 시작하는데요. 가이아는 슬슬 냉탕으로 꺼지라며 더 이상하면 위험하다 말합니다. 시콜스키가 개소리 말라 하자 한 남자가 사우나로 들어오는데요. 열전 파사인지 이 남자를 보며 가이아는 그럼 이제 시작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수건을 들고 열기를 날려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열기가 아니라며 시콜스키는 이건 마치 화염방사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제대로 뽕이 돌아버리며 특유의 표정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시콜스키는 질 수 없다며 사우나 천장에 매달린 모습을 보이나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옮길 때 가이아가 먼저 나가지 않았냐 묻고 내가 이기긴 했다고 하네요. 10. 개상남자. 시콜스키는 오늘도 가이아를 이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실실족해 보이는데요. 가이아는 뭘 희죽거리냐며 묻습니다. 이때 헬기 소리가 들리며 군인 중 군인인 스트라이덤이 나타납니다. 스트라이덤은 가이아에게 상담할 게 있다며 유지로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은 매년 한 번씩 유지로를 노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나 어떠한 상상을 하던 유지로가 패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대신 항상 자신이 개떡이 된 모습만 상상이 된다는데요. 이런 상황을 시콜스키에게 빗대어 얘기하자 가이아는 자신만 믿어달라며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동행하기 시작하며 가이아는 산책부터 햇볕을 쬐는 등 일상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스트라이덤은 계속 특훈을 생각하지만 결국 날이 저물고 취침을 하게 됩니다. 가이아를 일단 믿어보겠다며 스트라이덤은 일주일을 놀고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순간 가이아는 그 보고에 패배에 대해 묻고 스트라이덤은 여지껏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으며 바로 다음 작전 준비를 시작한다고 떠나버립니다. 11. 전설. 오리보트를 노무라와 시콜스키가 타고 있으며 내리자마자 한 꼬맹이가 다가와 말을 거는데요. 도를 아십니까도 아니고 이 보트에는 소문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같이 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영원히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콜스키가 개쌉소리 말라 하자 이 꼬맹이는 자신은 좋아하는 여자와 백조보트를 타게 되었으나 갑자기 그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노무라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것은 사랑의 시련이라며 너가 상대를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 오리 새끼가 널 응원해 줄 거라 하는데요. 그 아이는 오늘 12시 반 기차로 떠났다 말하자 노무라와 시콜스키는 오리배를 타고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오리배를 운전하며 모토배가 준 폭탄의 충격과 함께 하늘을 날며 꼬맹이는 소리를 칩니다. 결말은 모르겠네요. 12. 처음이야. 하크의 줄을 세리며 시콜스키는 재채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재치기와 콧물이 나온다며 이런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아는 그것은 화분증이 아니냐며 평범한 일상에 머무는 동안 면역력이 저하되어 시콜스키는 생애 처음으로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시콜스키는 미쳐버린 것인지 꽃가루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3일 밤낮을 꽃가루에게 펀치를 날리며 운동이 된 것인지 면역력을 되찾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가이아가 꽃가루 때문에 재치기를 하려 하자 시콜스키는 또 과거를 회상하며 충격에 휩싸입니다. 가벼운 재채기를 가이아가 세리지만 시콜스키는 과거 트라우마로 집을 뛰쳐나갔네요. 13. 루팡. 과거 일본에서는 단 한 명의 궤도가 엄청난 보물들을 훔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궤도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현재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궤도는 과거 스릴을 잊지 못해 한 번씩 빈집을 털고 난다 하는데요. 가이아와 시콜스키가 집을 나서는 걸 보자 이 궤도는 가이아의 집으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위화감을 느낀 궤도는 지하 통로로 향하는데요. 엄청나게 다양한 무기가 있으며 순간 뒤에서 가이아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취미방이라며 넌 나의 컬렉션에 매우 잘 어울린다며 웃음을 보이는데요. 궤도는 경찰에게 잡히는 게 좋겠다 생각하며 이상한 포즈와 함께 빤스런을 시작합니다. 가이아는 비밀의 방을 숨기며 다시 시콜스키와 집을 나서네요. 14. 서프라이즈. 과거 시콜스키를 의심하였던 신타로는 또 가이아 집 앞에서 서성이는데요. 가이아와 가렌 그리고 시콜스키의 대화를 들으며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신타로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가이아 집을 들이닥치며 총을 겨누는데요.
세 사람은 집주인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순간 당황한 신타로는 자신의 집에 크래커가 있으니 가져오겠다 말합니다. 집주인 생일 파티가 열리며 집주인은 흡족한 표정을 짓네요. 15. 그림자.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내기를 하는데요. 그림자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며 시콜스키는 벽을 타며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이아는 엄청난 점프를 하고 시잉 미소를 날리는데요. 시콜스키는 전철에 붙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편 가이아는 이 먼지거린지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함을 치자 하늘에 까마귀 떼가 몰려오며 가이아가 가는 길에 그림자를 만들어주는데요. 가이아는 집에 도착하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시콜스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로 최적의 루트를 찾은 시콜스키였지만 혼자만의 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16. 고릴라씨. 동물원의 한 아이가 동물들을 보고 소리치고 있으며 가렌을 보자 고릴라라 말하는데요. 가렌과 집주인이 동물원을 방문하였고 가렌은 무언가 다른 마음이 강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고함이 들리며 엄청나게 거대한 뱀이 나타나는데요. 과거 지하격 투장에서 아작내버린 뱀인 걸 알아본 가렌은 뱀을 막아 세우나 뱀은 마치 총에 맞고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토쿠가와가 나타나는데요. 이 녀석은 너에게 좁혀진 뒤 이곳에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 어찌된 것인지 오늘 갑자기 탈출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뱀 특유의 감지 능력으로 너가 온 걸 알아챘을 거라 하는데요. 가렌은 이 소리를 듣자 자신이 책임을 꼭 지겠다며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뱀 녀석을 잘 지켜달라 말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토쿠가와에게 빨리 가렌을 치료해달라 소리치는데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로 보이며 가렌은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은 꼭 복수에 성공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쳐다보며 먹이 가버립니다. 17. 바다. 바다로 간 집주인 패밀리는 수박을 잘라먹고 있으며 가이아 대신 노무라가 나온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 바다에서 그림자가 다가오며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위대 특수부대가 또 등장하며 노무라를 보고 순간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곳은 자신들의 영역이라 말하며 이번에도 승부를 하자 말합니다. 그리고 노무라는 총을 꺼내며 이거로 승부를 하자 하는데요. 모두 총을 들고 승부를 시작하며 집주인은 총질을 당하리기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가렌이 등장하며 몸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총 대결로 서로 승부를 겨루고 시콜스키는 물을 베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총을 베어내어 물을 맞고 시콜스키마저 아웃되자 노무라 혼자 남게 되고 결국 가이아를 부르게 됩니다. 18. 좆됐다. 가이아 등장과 함께 자위대 한 명이 아웃돼버리고 가이아는 차렷을 크게 소리치는데요. 순간 자위대는 사고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여 차렷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좆돼버렸구나 하는 순간 두 사람도 사라지고 마지막 한 명에게 가이아는 총을 던지는데요. 나무를 잘라 수분을 먹으며 가이아는 모두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으며 노무라는 해맑게 가이아가 도와줬다고 말하는데요. 자위대는 너희의 승리라며 떠나려 하지만 시콜스키는 이건 가이아가 도와줘서 노게임이라며 석양이나 보고 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무라를 보며 널 꼭 가이에게서 해방시켜준다 하는데요. 가이아는 자신도 노무라를 소중히 여긴다 생각하며 시콜스키와 가이아 바퀴회전은 마무리됩니다. 러시아의 사형수 시콜스키와 한때 유지로와 비견되었던 가이아의 신박한 합숙 최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대나무. 가이아는 이 먼지거리인지 대나무를 시콜스키에게 던져버리는데요. 시콜스키는 아무렇지 않게 대나무를 베어내며 가이아는 훌륭하다 말합니다. 시콜스키가 이 먼지거리냐 말하자 가이아는 이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 말하는데요. 집주인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준비가 됐냐 말하고 대나무에 소바를 놓기 시작합니다. 시콜스키는 소바를 잡으려 하나 놓치고 가이아가 먹어버리는데요. 아 시불의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시콜스키는 소바를 잡으려 하지만 모두 놓쳐버리고 가이아는 꼽을 줍니다. 급 무언가를 깨달은 시콜스키는 드디어 한 젓가락 잡는데 성공하나 국수가 모두 떨어지고 빡이 쳐버리네요. 2. 이별. 시콜스키는 급 자신은 이곳을 떠날 거라 말하고 가이아는 그러라 답하는데요. 집주인으로부터 새로운 거처를 제공받았으며 자신의 집에 누운 순간 엄청난 해방을 느끼고 맙니다. 엄청난 느슨함으로 가이아와 살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평소와 같이 벽에서 잠든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벽에서 미끄러져 버리자 시콜스키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맙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시콜스키는 다시 가이아의 집으로 들어가고 칼의 리벤지를 신청하네요. 3. 불꽃놀이. 불꽃놀이 시간이 다가왔으나 관리자는 폭죽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는데요. 한 소년이 불꽃놀이 물품을 훔쳐갔으며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이아는 장난은 여기까지라며 하늘로 불꽃을 던져버리는데요. 가이아 덕에 불꽃놀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폭죽을 훔쳐간 소년은 관리자의 아들이었으며 아빠가 바쁘자 관심을 끌려고 이런 개망나니 짓을 한 것이었는데요. 개패듯 할 줄 알았으나 아이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이아는 축제로 돌아와 시콜스키와 금붕어 건지기를 시작합니다. 훈훈하네요. 4. 교육. 중2병 나이의 모리코타로는 쓰레기통에 축구공을 버리자 가이아는 오늘은 캔과 병을 버리는 날이라며 공을 돌려주는데요. 쿄타로는 이제 공이 필요 없다 말하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신의 과거를 굳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사와서 에이스에서 개털리는 후보로 전락했다 하자 시콜스키는 급조개기 시작하는데요. 패배자에게는 서륙이라는 특권이 있다는 쌉소리와 함께 승리의 갈망을 놓친 이놈은 우스꽝스럽다 말합니다. 중2병 코타로가 슛을 날려버리자 시콜스키는 드롭킥을 세려버리는데요. 방금 그 분노를 잊지 말라 시콜스키가 말하고 코타로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5. 천직. 사기꾼이 천직이라는 시모다 타이치는 배를 누르는데요. 자신은 죄책감은 없다며 쌉소리를 하는 순간 안에서 시콜스키가 나옵니다. 집을 잘못 찾아온 걸 느낀 타이치는 그래도 괜찮다며 경찰 배지를 꺼내는데요. 지피는 게 있지 않냐 묻자 시콜스키는 무슨 건으로 왔냐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눈구렁이같이 타이치는 쌉소리를 늘어놓자 시콜스키는 이 새끼 냄새가 난다며 넌 경찰 나부랭이 냄새가 아닌 나와 동료의 냄새가 난다 하는데요. 그리고 그 모백엔 동전을 접어버리자 시모다 타이치는 이놈은 격이 다른 놈이라 느끼고 급착하게 살겠다며 고용센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6. 썰. 스트라이덤은 한 남자를 찾아갔으며 이 남자는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다 하는데요. 스트라이덤은 당신은 군인 중 군인이라며 급 큰 소리를 치자 자신은 총을 내려놓았다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통칭 썰은 과거 생지옥을 경험했다 하는데요. 가이아에게 개털린 걸 생각하며 썰은 온탕에 몸을 담그는 모습을 보입니다. 허나 옆에는 시콜스키와 노무라가 온탕에 있었으며 썰은 급 이 흉터가 기억나냐 묻는데요. 시콜스키는 이놈은 노무라라며 썰은 어차피 자신은 싸움을 그만둔 몸이라 말합니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공원에 있으며 노무라는 급 썰에게 무언가를 던지는데요. 급 가이아처럼 썰에게 시비를 터나 기백이 모자랐는지 연기를 들키고 맙니다. 썰은 급 동료를 위한 노무라의 모습에 얼탱이 없게 감동받으며 가이아에게 때가 되면 복수를 하러 가겠다 전해달라 하네요. 7. 점. 시콜스키와 가이아에게 한 여자가 찾아오며 점을 보지 않겠냐 묻는데요. 일단 따라가나 시콜스키는 시시하다 말합니다. 시콜스키가 시시하다 말하자 점술사는 너 과거의 패배를 맛봤고 지금 복수를 꿈꾸지 않냐 하는데요. 순간 놀랐지만 그런 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자 점술사는 나가면 거대한 벽이 너를 막고 있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점술사 말대로 시콜스키 앞에는 50층 건물이 서 있고 시콜스키는 패배할 수 없다며 맨손으로 50층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점쟁이를 찾아간 시콜스키는 난 그 벽을 넘어섰다 말하자 점술사는 그런 건 다 예상하고 있었다 하는데요. 그리고 너의 복수가 성공할지 안 할지 봐주겠다 말하자 순간 개쫄아버린 시콜스키는 점괘가 나오기 전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혼자 결과를 본 점술사는 흥미로운 표정을 짓네요. 8. 연주. 시콜스키와 가이아는 야외 연주회를 보고 있으며 가이아는 관심 있는 연주자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요. 태고를 연주자가 후려치자 관객들은 갑자기 귓구녕에 뭘 박았다며 쌈박질을 시작합니다. 오늘 끝장을 보자며 모두 분노를 표출하며 쌈박질을 하는데요. 그리고 태고 연주자들이 나타나며 자신들은 지하 격투장 시합을 알리는 놈들이라며 시콜스키와 가이아의 싸움은 흥미로웠다 말합니다. 시콜스키는 지금 준비 시작도 나쁘지 않다 말하자 가이아는 발산시켜보자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오락실에서 태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 길빵. 모토베는 가이아와 시콜스키와 동행하며 길빵을 시전하는데요. 한 여인이 개념을 똥쳐 말아먹었냐며 모토베에게 한 소리를 시작합니다.
모토베는 아실레했다 말하고 이 여인은 근처에서 젊은 것들에게 주의를 주었더니 개진상을 피웠다 하소연을 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남편을 잊지 않으려 남편이 자주 피던 담배를 피고 있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이까지는 아닌 것 같으나 얘기를 듣던 모토베는 개진상을 피웠던 젊은이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모토베를 보고 시비를 털며 불 좀 빌려달라 하자 모토베는 제대로 불을 붙여줍니다. 진정한 두 애연가는 맞담배를 피네요. 10. 운동회. 운동회에 온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휴지를 보고 있는데요. 보호자들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자 가이아는 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적팀의 가이아 뒤통수가 보이자 시콜스키는 자연스레 백팀으로 향하는데요. 적팀에는 먼 깡패 새끼들이 모여 있으며 백팀에는 약골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적팀 아이가 슈즈에게 꼽을 주자 백팀에는 시콜스키 혼자 등장을 하였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줄을 잡은 시콜스키는 이것은 리벤지의 기회라며 적팀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이아는 화장실을 갔다 왔다 말하고 백팀에는 가이아와 비슷한 영감님이 쓰러져 있는데요. 시콜스키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슈즈는 달리기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11. 아이돌. 지하에서는 지하 아이돌이 춤을 추고 있으며 빠돌이들이 신이 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콜스키는 이딴 것도 다 있구나 하며 순간 과거 자신과 겹쳐 보인다 생각합니다. 시콜스키는 러시아 형무소 지하에 처박혀 있었으며 이 감옥을 넘어서기 위한 시절을 생각하는데요. 그때 오타쿠들은 오타겟이라는 맞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고 지하는 난리가 납니다. 이때 시콜스키는 지하 선배로서 무언가를 보여준다며 우크라이나 전통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오타쿠들은 와 개쩐다며 아이돌보다 시콜스키에게 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시콜스키의 안무는 아이돌이 응용하여 엄청난 유행을 하네요. 12. 개. 꼬치가게 사장은 노무라에게 개를 기르기 시작했냐 묻는데요. 뒤에는 침을 흘리는 개가 있으며 노무라는 꼬치를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엄청난 상처를 가진 이 개는 급 개똥을 시콜스키 신발에 싸버리는데요. 개빡이 친 시콜스키는 개를 쫓아가기 시작하나 10명이 덤벼도 이기기 어렵다는 티베탄 마스티프와 마주합니다. 호랑이도 조진다는 마스티프와 똥개가 마주하자 금마스티프는 무언가를 느끼며 빤스런을 치는데요. 이후 똥개가 찾아간 주인의 실루엣이 등장하며 스콜스키는 똥개가 똥을 싼 책임은 다음에 묻기로 합니다. 13. 그날. 드디어 그날이 왔다며 시콜스키는 만전을 기했다 하는데요. 복식을 위하여 사흘간 단식을 하였으며 가이아보다 많이 먹기 위한 준비였다 말합니다. 많이 먹기는 스피드가 생명이라며 한 그릇을 먹는 가이아를 보며 이 승부는 자신이 이겼다 생각하는데요. 배가 터질 것 같으나 압도적인 승리를 원한다며 음식을 집어들자 가이아는 그만하라며 육체를 혹사시키지 말라 말합니다. 그런 건 너희 위장이 원하는 게 아니라며 자신의 위장은 자애로 가득 찬 위장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메인 요리인 푸아그라와 캐비어가 나오자 시콜스키는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게 됩니다. 14. 뭐해? 가이아는 몇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앉아있으며 시콜스키는 뭐지 싶었는지 뭐하냐 묻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뇌트레이닝이라며 가이아는 너도 한번 해보라 말합니다. 시콜스키는 이것이 이 녀석의 강함의 비밀인가 싶어 따라하며 어제 마지막 닭튀김을 빼앗긴 것을 생각하는데요. 계속 리벤지만 생각이 나서인지 시콜스키는 드디어 마음을 먹고 가이아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저려 도계자를 처박네요. 15. 지옥철. 지하철의 강철 같은 전사들이 모습을 비추며 시콜스키도 여기에 합류하는데요. 이것이 일본인들의 강인한 인내심의 이유인지 생각하며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내보겠다 생각합니다. 그 무렵 가이아는 일본 돼지 사이에 껴있으나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이아는 돼지들을 이용하여 공중부양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방이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급 스모돼지들을 이용하여 빈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내릴 차례가 되었으나 시콜스키는 인파에 떠밀려 다시 지옥철로 밀려 들어가고 가이아는 여유있게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 병신. 나는 병신이라며 한 사내가 뛰어오는데요. 카나메 히데요시는 과거 바키를 혼내주려 한 일진 중 하나였으며 과거 자신의 선배들을 불렀으나 바키에게 개털린 뒤 울분의 화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에게 선배는 가서 먹을 거를 사오라 말하자 빤스런을 치고 있었으나 급 시콜스키와 가이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시콜스키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던 히데요시는 급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선배들에게 다가가며 날 물어보지 말라 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훗날 한마바퀴도 조지겠다 말하며 선배에게 덤벼듭니다. 시콜스키와 가이아는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게임을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